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자, 셀트리온 이제 제약 관련해서 이 고덱스가 이제 시간에서 셀트리온 제약도 좀 흐름이 좀 괜찮았거든요. 이제 기사 회생되는 어떤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기존에 이제 급여가 유지된다는 이제 소식이 나왔죠.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요. 1차의 이제 그 심의에서는 이 부분에 이제 급여 적정성 관련되는 부분이 없음 판정을 이제 받았죠. 지난 이제 7월 달에 이제 심평원에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고덱스 캡슐 급여가 유지된다는 급여 적정성 없음 판정의 이의제기를 이제 회사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 입장에서는 이 고덱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약간은 조금 이제 낮추는 어떤 흐름이 되겠습니다만,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제 안 가고 다시 이제 이 부분들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에서는 조금 이제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입장에서는 이 고덱스 관련되는 매출액이 한 20% 정도 차지하면서 국내에서는 사실 이제 100억 정도 넘어가면 시장 자체가 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작으니까 블록버스터라고 이제 합니다. 이 글로벌에서는 뭐 한 1조 정도가 되어야 보통 이제 블록버스터를 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이제 100억만 넘어도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보는데, 이 고덱스 매출액 자체가 이게 작지가 않았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셀트리온 제약 입장에서는 여기 재료 따라서 셀트리온 제약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의 헬스케어에도 영향이 주가가 뭐 있던 어떤 이제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간장양용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많이 하시는 대웅제약이 이제 우루사가 1등을 하고 있다가 이제 2017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고덱스가 이제 제끼면서 1등을 이제 탄탄하게 하면서 2등, 3등 뭐 밑에 있는 그 약품 대비해서 상당히 좀 격차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제 심사평가원에서 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급여 적정성 있음으로 최종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올해 이제 심평원에서 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에서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7월 달에 이제 급여 적정성 없음 판정을 받으면서 주가에도 이제 영향이 제약 중심으로 좀 있었죠. 그래서 즉시 이제 이의신청을 하고, 실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처방을 하고 있는 이 의료진 입장에서도 고덱스가 많이 이제 이렇게 처방을 하고 있는데 급여 적정성 없다는 이 부분 판정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반론도 뭐 기사되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해서 2차 평가에서 최종 급여 유지 결정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에 한 3.73% 올라서 66,800원까지 일단 흐름이 나오는 흐름 또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번 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시장 내 고덱스 캡슐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악재로 좀 눌렀던 부분에서 호재니까 이게 내일 이제 주가에는 영향을 주겠지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셀트리온이 이번 주에 전부 다 이제 계열사들이 개법되었다가 좀 떨어지는, 시장 대비해서는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는데, 내일은 이 부분들을 좀 받아서 좀 제대로 좀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제품 사용 확대를 위해서 마케팅, 1위 이제 약물이니까 생산에 집중하게든 본연의 어떤 영업 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덱스 캡슐은 2002년도에 국내 임상 3상 결과를 통해서 식약처로부터 최초 이제 판매 허가를 획득한 이후에 뭐 연구장 임상을 통해서 간질환 치료에 유효성을 입증해 왔죠. 그래서 2015년도 4분기 이후에는, 그러니까 2016년 뭐 요런 전부터 거의 이제 26분기 국내 강잔용제 원예 처방 1위입니다. 기존에 이제 뭐 우루사를 제끼면서 1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알짜 이제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급여 유지가 결정되면서 약간은 조금 이제 낮출 걸로 지금 이제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품 공급의 처방에 대한 불확실성, 시장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했으니까 이건 일단 호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에도 그 흐름이 있었고,
뭐 그래서 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죠. 지난해 매출액이 690억이니까 국내에서는 보통 이제 100억이 넘어가면 블록버스터 들어갑니다. 그 해외 전체 시장에서는 글로벌에서는 뭐 보통 우리가 1조가 넘어가면 블록버스니까 거의 규모가 뭐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국내 시장에서는 상당히 뭐 중요하고, 셀트리온 제약 입장에서도 이 고덱스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게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악재가 좀 벗어나는 어떤 흐름이라고 일단 판단할 수 있고요. 기타 이제 나왔던 이제 셀트리온 이제 뭐 기사를 보게 되면, 셀트리온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FDA 판매 허가를 받은 제품이 가장 많습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6건이라고 해요, FDA에서. 기존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렘시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인플렉트라죠.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 트룩시마, 호주마,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 제네릭이 있습니다. 리네졸리드라고 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제 계량신약은 테믹시스도 있고요. 요런 부분까지 합하면 베그젤마까지 이 아바스틴이 이제 바이오시밀러죠. 여기까지 이제 출시로 총 6건 정도로 늘었고, 유럽에서는 EMA는 셀트리온이 7건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FDA에서 판매 허가를 받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이 유럽에서는 지역별 이제 학회를 공략을 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최근에 나왔는데, 오늘 또 그 유사하게 유럽 장질환 학회가 이제 모레 개막되는데, 여기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출격한다는 뭐 소식이죠. 내용을 좀 살펴보면, 유럽에서 최대 장질환 학회인 2022년 유럽 장질환 학회, 유나이티드 유러피안 가스트로테랄러지 뭐 위크, 여기 행사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참여하죠. 이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이제 8일부터 4일 동안 합니다. 이 IBD라고 하는, 여기 이제 뭐 장질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유플라이마, 그 다음에 렘시마,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니까 서로 크로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타켓 자체가 조금 이제 다르면서 이 자가 면역 질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약물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헬스케어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제 직판 관련되는 부분을 누리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 학회의 어떤 그 참가라든지 이런 반응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렘시마 SC의 어떤 대체 처방 가능성, 스위처블 관련되는 부분에서 계속 이제 짚어보고,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좀 늘려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이제 공유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 점유율 높은 이런 어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다국적 제약사인 이제 베링걸 인겔함이라든지 프레제니우스 캅이라든지 후지, 뭐 올림푸스, 알파 시그마, 이런 주요 5개 기업과 더불어서 서포트 기업으로 이번 행사에 뭐 참여를 합니다. 유럽은 이제 국가 이제 재정보험이라든지 이런 그 건강보험의 어떤 재정 부담감이 높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사용이 상당히 미국보다 강한 어떤 부분을 차지하면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유럽 시장에서 어떤 점유율을 높여서 미국 시장까지 이제 진행을 이어가는데, 미국 시장은 이제 기존에 제도가 조금 다르죠. 그 건강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제약사의 어떤 입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직판 관련되는 부분과 선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분들은 미국 시장이 사실은 뭐 글로벌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선전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학회 관련해서 이게 뭐 92년도에 뭐 설립됐다 해요. 오스트리아 비엔에 이제 본사가 있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IBD 그 염증성 장질환 관련되는 부분에서 바이오 베타로 렘시마 SC 관련되는 가능성과 경험 탐색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바이오 제약 쪽에서의 어떤 학회의 어떤 참가와 호평은 이 기타 어떤 제조업에서 제품 판매에서 어떤 부분과
비춰보면 가장 먼저 중요한 어떤 반응과 주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꾸준한 참여와 결과들은 주가에도 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0월달 들어서 또 이제 좀 주춤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보면 시장 대비해서 장중에 또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갔죠. 아침에 보시게 되면 분봉상으로 16만 5천원까지 미끄러져 내려갔다가 시장 대비해서는 좀 약한 흐름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만은 1.58 정도 올랐고 시간에 좀 반응했고 시간에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0.5 올라서 17만원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3분기 관련되는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최근에 어떤 시장 흐름들을 또 이제 주춤하면서 뭔가 이게 9월달에 하락 이후에 10월달 들어서 반등을 좀 제대로 세게 못하면서 지금 계속 이제 좁은 어떤 등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램 쪽은 오늘도 좀 매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매수가 나왔는데 오늘은 또 이제 기관들이 이제 어제 오늘 또 매도를 하면서 수급이 조금 이제 한쪽이 좀 세게 내면은 가장 좋은 건 양매수가 들어올 때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쪽이 하나를 팔게 되면 수급이 약해져 있는 어떤 시장 상황에서는 파는 쪽이 이제 사는 쪽하고 비슷하다면 사는 쪽은 이제 공격적으로 사는 게 아니단 말이고 파는 쪽이 이제 공격적으로 좀 팔아서 좀 내려갔다 이렇게 뭐 단순하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런 흐름에서 지금 18만원 밑단에서 어떤 저평가 영역에서 계속 이제 행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현재 18만에 넘어가서 볼린저 밴드 상단 흐름이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면 18만 5천원이죠. 여기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언제쯤 이제 시도하느냐. 3분기도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완화를 하면 주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평가 영역에 다시 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18만원대 19만원대 이 부분 회복이 언제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런 회복이 거래량이 좀 늘면서 가느냐, 이 부분이 가장 뭐 중요한 어떤 흐름인데요. 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